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DJI의 전파 인증 취소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한 DJI 로닌 4D의 신제품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파 인증 취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DJI 전파 인증 취소에 대해서 더 이상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국토교통부하고 연락했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사실상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DJI가 입장 발표를 하는 게 어떤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입장 발표가 있은 다음에 내용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문을 먼저 읽어보면 존경하는 고객님께 당사는 2021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당사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사는 일부 기자재의 재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자재들은 안전성 검증을 통과되어 기술 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시험을 진행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 영향이나 전자파 장애 관련 기준에 부합되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에 합격한 등록 기자재의 등록 번호와 모델명은 첨부 2 적합성 평가 기술 기준 적합 기자재 리스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서 적합성 인증이 통과가 돼서 중고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은 그런 중고거래에 관련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재시험에서 부적합이 나왔으면은 전 제품을 모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회수해야 돼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을 하고서 전 제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해도 되는 조건에 부합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강제 회수 명령을 받지 않았고 니네가 사용할 수는 있어. 다만 중고거래가 안 돼. 라는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행은 가능하나 중고거래는 여전히 못한다. 라는 이야기고 DJI는 그것에 대해 보상할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보상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마 보상 계획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보상 계획이 나올 거였다면 이 공지와 같이 나왔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컨텐츠와 결과는 바뀌지가 않았다. 하지만 글을 좀 애매하게 써놔서 마치 재인증 평가 시험에 통과한 것처럼 조금은 페이크를 써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 인증 취소된 기체들은 하남에서 AS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빅 에어 2나 매빅 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파 인증이 취소된 기체하고 전파 인증이 된 기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파 인증 취소된 기체를 보내면 전파 인증 취소된 기체로 AS 리퍼가 와요. 그러니까 전파 인증이 통과가 된 기체로 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AS를 받는 분들은 꼭 한번 이거를 따져 물으셔서 전파 인증 취소된 기체라도 전파 인증이 된 기체로 AS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인스파이어 2 같은 경우에는 AS 품목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졌어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2 같은 경우에는 AS를 받으려면 홍콩으로 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굉장히 크기가 커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관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는 전적으로 AS를 신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2나 여러 가지 제품, 전파 인증 취소된 제품을 AS 받을 때는 꼭 한번 DJI에 확인을 하시고 책임 유무를 따지시고 AS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것은 로닌 4D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닌 4D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좋고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격을 봤는데 놀라웠어요. 약 1,500만원. 대단하죠? 제가 로닌 4D를 처음 본 건 인스파이어 2가 처음에 나올 때였어요. DJI는 과거에 인스파이어 시리즈하고 오즈모 시리즈가 있었어요. DJI의 이제 X5나 이런 카메라를 떼서 그대로 오즈모에 꼽으면은 지상의 짐벌 카메라가 됐었습니다. 인스파이어 2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것으로 개발이 됐었던 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로닌 4D였어요. 그래서 인스파이어로 항공 촬영을 하고 그 카메라를 그대로 떼서 지상의 짐벌 카메라로 활용한다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젠뮤즈 X5S나 X7 짐벌을 찾아보면은 과거에 처음의 디자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만날 수가 있냐면 실제로 그 제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미 미국의 유명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뿌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들에 대한 사용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Z축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파손의 위험이 되게 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피드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량 회수를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Z축이 감싸는 디자인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높으신 분께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디자인을 레드 에픽처럼 바꿔라 라고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다 변경이 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을 때는 한국 디자이너의 되게 높으신 분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디자인했던 것을 제가 어느 정도 보고 나왔는데 실제로 출시됐던 지금의 모델하고 디자인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젠뮤즈 X9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인스파이어 2에 달리는 프리프레임 카메라로 나온 것이었어요. 근데 인스파이어 2에 프리프레임 카메라를 달았더니 밸런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완충을 어떻게 하나, 보완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인스파이어 3 프로젝트로 넘기게 돼서 젠뮤즈 X9이 인스파이어 3랑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퇴사하고서 DJI 산업용 기체에 P1이라는 풀프레임 짐벌 카메라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젠뮤즈 X9이 없어지고 P1이라는 모델로 산업용 모델로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젠뮤즈 X9이 로닌 4D 짐벌 카메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봤었던 것보다 사양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인스파이어 2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것들은 이미 갖다 버린 거였어요. 사실 로닌 4D를 저는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인스파이어 2를 예전에 들고 찍었던 경험도 있고 자체적으로 짐벌을 바로 꼽아서 사용을 한다. 로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뭐 이러기에도 시간이 좀 걸리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보고서 도저히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유튜버들이 장점에 대한 리뷰도 했고 뭐 DJI에서 영상을 워낙 멋있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혹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DJI의 카메라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드론 시장에서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캐논, 소니, 니콘 이런 브랜드들과는 카메라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 범위도 굉장히 좁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DJI에서 개발한 렌즈들은 짐벌에 올렸을 때 밸런스를 맞추기에 굉장히 좋은데 렌즈 본연의 성능은 굉장히 떨어져요. 일반적인 렌즈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근데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런 SSD 같은 경우에도 인스파이어 2에 사용을 했었던 SSD도 굉장히 일반 SSD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기네만의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그 규격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아무것도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DJI의 기술이 다 들어가서 하나의 올인원 기체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DJI 제품 외에 호환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른 카메라와 같이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1,400만 원어치의 카메라 값어치를 하느냐, 젠뮤즈 X9이 과연 뭐 우리가 말하는 FX6나 뭐 C70 같은 카메라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짐벌 카메라라는 것은 움직임을 촬영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움직임만 자주 촬영하지 않고 삼각대에 고정을 해가지고 뭐 틸트를 움직인다든지 펜을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때 짐벌 카메라는 오히려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짐벌 카메라라고는 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촬영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카메라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국내에서 AS가 안 돼요. 많은 분들께서 국내에서 AS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X9하고 DJI 프로 라인업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내에서 AS를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로닌 같은 경우에도 AS를 보내려면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보내야 돼요. 홍콩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AS도 안 되는 카메라를 1,400만 원이나 주고 산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렌즈 클리닝 자체도 없어요. 여러분들 DJI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 AS에 많은 분들께서 클레임 제기를 한 게 있는데 인스파이어 2, X5S나 뭐 X7 이런데 센서에 먼지가 꼈어요. 이것을 청소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클리닝 자체가 DJI가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센서에 먼지가 꼈다 홍콩으로 보내서 AS를 받거나 아니면 사설 업체를 찾아가야 되는데 과연 1,4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고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말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DJI 로니 4D를 과감하게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 말로 이렇게 구매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이런 영상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쓴 다음에 리뷰를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제품들을 과거에 만났었고 이 제품들에 대한 카메라 이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조금 의견을 드린다면
소니의 FX6, 뭐 그리고 RS2, 뭐 포커스, 뭐 모니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사게 되면은 가격이 1,400만 원 얼추 비슷해요.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좋고 카메라에 대한 성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로니 4D를 구매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파 인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야기가 됐고 매빅 3나 신제품이 나온다면 제가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제품도 많이 비교해 드리고 인스파이어 2하고 매빅 과연 어떤 게 더 뛰어난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은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